제26장 오군도 덕부 남옥대장군 결자해지 2. 사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6장 오군도 덕부 남옥대장군 결자해지 2. 사마. 이건의 검지에서 신비한 금광이 번쩍이고 있었으며 이건과 남옥대장군 즉 최중도는 한석정 앞마당에 마주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우수를 들어 남옥의 머리에 그의 검지를 대었다. 지금의 검지에는 무왕공릉의 동방제국의 신술인 여의조화각성술이 서려 있었고 이는 중원무학에서 도무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였다. 퍽! 남옥의 머리와 머리칼은 기파에 의해 잠시 흔들렸고 이건의 검지에 주위로 무영의 기운은 흩어져 갔으며 이거는 남옥의 이마에 자기 검지를 대었으니 순간에 최중도의 눈에는 지금의 한석정 주변이 급하게 사라졌고 과거의 기억으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의 두 눈은 감았으며 또한 그의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도대체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최중도는 수많은 세월의 시간을 경험하며 그동안 그가 걸어왔던 일을 기억 속에서 다시 더듬었고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이거는 반시진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최중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지금 내가 펼친 신술은 단순히 너의 기억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선한 영향력도 은은하게 내 기억에 흐려보내고 있지. 그러니 너는 그동안 못된 짓을 한 모든 것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를 근본으로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의 폭기, 즉 아수라 혈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지. 녀석, 나는 지금 너의 목숨줄을 끊는 것이 이 마당에서 그저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처럼 쉽지만 나는 그저 너와 정정당당하게 겨룰 것이다. 이것이 내 조국 출신에 대한 마지막 자비이니. 후유. 이건의 입에서 진한 입김이 나왔다. 녀석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이거는 고개와 몸을 돌렸으며 한석정 숲을 좌에서 우로 둘러보았고 제법 한석정 주변을 잘 꾸며놓았군. 녀석의 취향이 나와 비슷한데. 한석정 주변으로 각종 기물이 조각되어 석등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이는 사람들로 감탄을 자아낼 만큼 뛰어난 작품성이 있는 조각상들이었다. 약간의 바람이 불어왔고 하지만 이 바람이 일반인에게는 살을 내는 듯한 매우 추운 바람이겠으나 지금 이건이 느끼는 이 바람은 그저 조금 시원할 뿐이었다. 그런데 귀화 천멸. 최중도는 스르르 눈을 떴으며 그의 두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추워도 망설임 없이 두 손에서 강력한 경력을 일으켜 이건의 등짝에 냅다 불도장을 찍어버렸다. 펑! 으아! 대구르르 우당탕탕탕 터톡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탁탁 쿵! 이거는 최중도의 암수에 처참하게 쓰러졌고 매우 크게 당한 것처럼 잠시 일어나지 못했다. 흐흐흐흐. 나의 암흑밀기는 당할 때 받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밀기로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피부와 장기를 괴사시켜 결국에는 심장까지 밀기가 침투하면 매우 치명적이지. 최중도는 멸시의 찬눈으로 이건을 보았다. 일어나라. 난 내 녀석이 나의 공격으로 단번에 죽으리라 생각지 않는다. 이건은 몸을 들썩이더니 천천히 일어난다. 그의 등짝은 이건이 흘린 핏물로 적시고 있었고 이건의 검은 핏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며 얼굴 전체로 덮여갔다. 하지만 이건의 몸에서 황금빛 금광이 일어나더니 최중도의 암흑밀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보고 있었던 최중도는 눈썹이 꿈틀대었고 흐흐흐흐. 너는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었으며 우리 용주회를 분쇄했던 녀석도 너고 나의 동족과도 같은 녀석이나 나와는 천적이기도 하지. 이제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모든 기억이 말이다. 최중도는 이건의 금광이 거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온전히 치유된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 미간은 고립했고 어떻게 암흑밀기를 한 올 남기지 않고 모두 몰아낼 수 있지? 경이롭군. 후후후후. 아직 놀라긴 이르다. 일단 녀석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제왕제 맥술로 몸을 제어하고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무공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는 심형지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잠깐
나의 눈을 보실까? 이건의 눈은 순간 온 세상을 빨아들일 기세로 바뀌어 있었으니 천마의 탈백유심원이라는 섭심만이었다. 왜 이거는 최중도의 마지막 대결에서 우선 천마의 섭심수를 펼치는 것일까? 최중도의 두 눈은 잠시 몽롱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천마의 절기에 당한 것조차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이때 이건의 두 눈에 황금빛 이체가 스치고 지났다. 이제 되었다. 자, 나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였으니 우리 가진 실력을 쏟아내고 질긴 악연을 맺어 지을까? 흐흐흐흐.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지. 나는 그때 그 불사도에서도 내 녀석이 황금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그래, 그것은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비록 오랜 시간 같이 있었지만 서로를 알 수 있는 일상생활은 할 수 없었지. 그러나 우리는 조상들의 선택을 받아 아수라 대왕지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 그런데 너는 왜 우리를 배신하고 아수라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냐? 흐흐흐흐. 우리가 대왕지문을 같이 지켰으니 너도 아수라의 속삭임을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불사도 불사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왕지문만 지키고 있었지. 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나의 인생을 모두 걸 수 없었다.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15년이나 제국을 위해 희생했고 또한 젊음을 낭비했다. 왜? 우리의 젊음을 낭비해야 하느냐?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단순히 조사에게 물려받은 공능으로 불사도에서 아수라 대왕지문만 지키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 싫었을 뿐이다. 그래, 최중도. 개인적으로 너의 판단과 행동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내가 싫어했던 그 임무는 어떤 이에게는 아주 간절하게 원했던 매우 명예로운 사명이었지. 하지만 내 녀석이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균형이 깨졌고 결국 70이 아수라 폭강성의 전기가 이 땅에 자리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폭강성을 다시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흐흐흐흐. 너는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있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며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세상은 음양의 이치가 있기 마련이듯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 땅에 제석천의 정의가 있다면 아수라의 뜻도 있어야지. 참 말은 번지를 하구나. 너는 이 땅에서 아주 적절한 핑계만 배운 것 같다. 중도야. 이 녀석 중도야. 그것은 내 녀석이 아수라의 속삭임에 너의 영혼을 내어준 것으로 만들어낸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제국의 수호자로 이곳에 있는 한 내가 아수라의 교량으로 폭강성의 전기가 불현듯 이 땅에 퍼졌으니 나는 다시 사명자로 아수라의 폭기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물론 내 녀석들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자리를 다른 악이 차지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적당한 질서를 유지하다가 심판받으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너희 폭강성은 정도가 지나치다. 오직 파멸과 혈사, 파괴로 비롯된 패망이 너희가 추구하는 궁극의 악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정리하자. 녀석, 좋은 가르침이지만 나는 오늘 너를 넘고 다시 이 땅의 아수라의 가르침을 실현할 것이다. 후후후후.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나눴으니 녀석아, 깨끗한 척하는 머저리는 아수라의 가르침이 우선이다. 선수는 내 것이야. 광열 천수, 이마 제천수, 종횡 격파, 쇠, 분, 멸. 최중도의 몸에서 거대한 아수라 마귀상이 불쑥하고 솟아올랐다. 이는 거대한 마귀 형상이었으니 아마도 먼 거리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최중도는 이미 이룰 수 없는 극마의 경지였다. 태고적 방고도 이 같은 모습이었을까? 그는 천하를 질타할 기세였으니 오직 최중도가 좌수를 흔들어대면 마귀상도 좌수로 폭기하였으며 최중도가 우수로 쪼개오면 마귀상도 보조를 맞추어 이건을 쪼갤 듯 달려들었다. 역시 최중도가 보복과 신법을 행사하면 마귀 형상 또한 경신법으로 최중도를 그대로 따라했으니 혼마일체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인가. 역시 녀석은 인세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극단 마의 경지를 잃었구나. 이거는 마음이 급해졌다. 마귀 형상이 이건의 얼굴을 후렸을 때 간신히 피해냈으나 그의 얼굴에서 살갗이 벗겨지며 피칠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는 마귀 형상이 이건의 얼굴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그 근처라도 폭광성의 폭기, 즉 아수라 혈기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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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웅 푸웅. 최중도가 펼친 무공은 도저히 인간의 무공이 아니었다. 물론 이건의 퇴치법 또한
인간의 무공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최중도의 한 수에 심한 폭풍과도 같은 바람이 일어났고 그 와류에 이건의 몸은 휘청거렸다. 다른 일반 무림의 고수들이 이 같은 바람 앞을 마주하였더라면 와류에 쏠려서 몸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경천동지의 상황이었다. 녀석아, 목을 길게 내밀어라. 제마 혈수참. 휙휙 쇠액 쇠액. 그 하하하. 선과 악이 어디 있느냐. 아수라가 계신 곳은 오직 악만이 세상의 중심이니라. 이거나 처먹어라. 아수라 폭기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개의 손 영상, 마귀상에서 뽑혀 날아갔고 이거는 철판교라는 경신법으로 두 개의 혈수를 피해냈다. 그를 지나고 사라진 두 혈수는 핏빛 줄기를 이루고 한석정 숲을 훑고 지났으며 그 열수가 지나간 자리에 나무들은 모두 그 높이만큼 사정없이 잘렸다. 이때 이거는 다시 몸이 신속하게 일으켜졌으며 궁신탄영의 신법으로 하늘로 솟았고 어기충소의 신법으로 몸을 회전하여 마귀상 주위로 유영했다. 그의 신형은 전광석화와 같은 빠르기로 돌고 또 돌았다. 여의 점화, 여의 광풍, 여의 멸화정, 항마 명멸로. 이건의 몸은 황금색으로 변했고 그는 거대한 마귀상 주변을 돌고 또 돌았다. 그는 황금색 유성의 꼬리가 동에서 서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으니 슈슈슈수수수수. 방속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신용으로부터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장렬했으며 이 소리는 주변으로 매우 요란한 소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귀를 찢을 것 같은 소리로 판단하건대 이거는 회전하다가 일순간 폭발시켜 자기 공격을 더욱더 확실하게 첨예화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건의 몸에서 황금빛 줄기가 뻗어나왔는데 이 거대한 줄기는 거대한 귀마상을 묶어나갔으니 누에가 실을 뽑는 듯 여러 줄기가 나와서 황금 포승줄과 같은 줄기는 거대한 귀마상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된 것이 증기가 이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귀마상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어둠의 형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짙은 어두움이 점점 흐릿하더니 회색빛으로 물들어갔다. 으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아니 내가 어떻게 중원에서 나의 세를 누렸던가. 아수라에게 영혼을 팔고 지금 이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았냔 말이다. 거대한 귀마상이 힘을 쓰지 못하니 역시 최중도의 안색도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갔고 슈슈슈 훅퍽. 검은 연기가 꺼지듯 거대한 귀마상은 황금 포승줄과 같은 황금빛 줄기에 의해 퍽 소리를 내며 사라지게 되었고 과연 이건이 생각하는 결자해지는 도대체 어떤 결말로 매주 짓게 될 것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